이상은의 역사 이야기. 매주 수요일 우리 역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이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나요? 네, 제가 최근에 그 근대사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요. 네. 65년 전 어제 9월 15일은 그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네,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인천 월미도에서도 이와 관련한 행사들이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자, 최근에 이것이 영화화가 된다 해서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미국 영화배우 리암 니슨 영화 테이큰에서 주연 배우를 해서 많은 인기를 얻는 가장 메가더와 닮은 영화배우다. 이런 얘기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에서 오스카 신들러 역할을 했더라고요. 네. 네. 자, 내년 한국전쟁 기념일을 기해서 개봉이 된다는데 또 기대가 많이 갑니다.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한국전쟁 당시에 가장 극적인 사건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상황일 때, 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느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네. 그 사이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이끄는 유엔군이 그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아주 심하고 수로가 좁아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인천의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교두보를 마련하고 네. 북한의 배후를 차단해서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킨 작전입니다. 네. 당시 이때 상황을 보면은 6.25 한국전쟁이 난 지 나흘 만인 6월 29일 날에 서울이 이미 북한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 낙동강까지 밀려나서 네. 정말 배수진을 치고 있던 이런 상황에 자, 이런 작전이 시작된 거죠. 자, 인천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지금 전쟁사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 건데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당시 이 작전을 구상했을 때 반대가 엄청났다면서요? 네, 미군 수뇌부가 이게 또 위험 부담이 크다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그 인천 앞바다는 이게 조속만의 차가 되게 큽니다. 평균 한 7m 정도 이루고 네. 수로가 좁아서 대규모 함정이 진입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군이 사전에 기뢰를 매설해 놓았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상륙 후에 시가전도 벌여야 하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메가더는 오히려 이런 그 난점을 이용해서 적의 허점을 찌르는 그런 기습이 될 수 있다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주장했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국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참 영화의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을 정말 현실화시킨 이 작전. 훗날 메가더 장군도 이 작전을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도박이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고백을 하게 됐는데 결국 작전은 성공했고 공산군에게는 어느 정도의 치명적 타격을 준 겁니까? 네,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이 들어왔을 때 공산군 수뇌부는 그 낙동강 전선에 있는 인민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아군이 반격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네.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방선을 돌파하면서 그 순간 그냥 완전히 한강 이남의 인민군은 지리멸렬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서울 수복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지도에서 자칫 사라질 뻔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9.28 서울 수복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이런 전세로 역전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전이 완전히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이냐 상당히 어느 정도 공개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선엔 김일성도 알고 있었다. 메가더 장군의 교란 작전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왜냐하면은 그 교란 작전을 펴기 위해서 그 유엔군이 10월에 총공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일성도 어디론가는 미군이 상륙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고 또 이 메가더가 철저하게 교란 작전을 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교란 작전이 하나 있는데요.
포항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서 실제로 그 상륙작전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네. 이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종 인천 상륙작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아, 네. 예, 여기에서 이 주축을 담당한 게 학도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72명의 학도병 중에 139명이 전사를 했고, 네네. 90명이 부상당했고, 많은 학도병이 행방불명된 아주 그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한 영화도 상영이 됐었는데,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희생 또 공로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격적인 작전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투입됐나요? 네, 당시 그 유엔군 연합군이죠. 7개국 연합하는데 261척이 동원되었고, 병력은 약 7만 1,000명. 네, 뭐 어떤 기록은 뭐 10만 명이라고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대규모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마한 그 8미도 등대를 반드시 탈환을 해야 했습니다. 아, 네. 예,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켈로 부대원이라는 6명의 특공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네네. 네, 당시에 그 8미도 등대를 탈환했고 네. 그래서 그 불빛을 계기로 그 불빛을 따라서 함대들이 그 인천 8미도 앞바다에 집결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그 작은 전투였지만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제작되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서도 바로 이 켈러 부대라는 이 6명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네. 인천에 가면 8미도 등대 볼 수 있죠? 뭐 등대가 네. 사실 인천 상륙작전의 숨은 공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불빛의 신호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인천 상륙작전을 극적으로 성공시켜서 전쟁의 판도를 그야말로 완전히 바꾼 메가더 장군.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압록강 근처까지 밀고 올라가서 여기서 작전상의 큰 실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까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그 메가더에 대한 신화가 한국인들의 뇌리에 아주 깊게 남아 있는데요. 네. 예, 사실 이 북진 과정에서 메가더가 그 군대를 양분하게 됩니다. 동부 전선하고 서부 전선으로. 네. 네, 그래서 그 군대 양분 사이에 약 80km라는 그 어마어마한 물리적 간극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이로 중공군이 치고 내려온 게 바로 그 우리가 일사후퇴라는 건데요. 네. 예, 여기서 유엔군과 국군이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고 예, 흥난철수도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 자, 이 메가더 장군이 정말 중공군 개입을 몰랐을까요? 이게 항상 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메가더는 어쨌든 그 만주 지역에 30만 명 정도가 결집한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트루먼 대통령한테 뭐 많아봐야 한 5, 6만 명 정도가 건널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대통령을 안심을 시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중공군이 내려오더라도 뭐 평양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륙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자료를 보면은 이게 그 중공군을 끌어들이려는 메가더의 계산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 네. 예. 일종이니까 허위 보고를 한 거죠. 그 트루먼 대통령한테. 네. 예, 메가더 본심은 이렇게 이를 전쟁을 계기로 대규모 중공계 개입하면은 아예 네. 그 중국 본토에 원자폭탄을 써서 공산 정권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메가더는 중공군 대공세를 빌미로 그 본토 확전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트루먼은 이 더 큰 시각에서 이 전세를 보았기 때문에 이 건의를 듣지 않고 오히려 메가더를 해임시켜 버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메가더의 요청대로 이때 중국 본토의 원자폭탄을 쐈더라면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 또 변화를 겪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데 사실 네,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네, 사실 뭐 한국 전쟁 속에 메가더와 트루먼의 전쟁이 또 상당히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오래 기억되는 것은 트루먼 대통령보다는 역시 메가더죠.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조선의 이상훈 기자였습니다.